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평생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 어딘가에 부모님의 시선과 손길과 따사로움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힘으로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닐까요?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부모에게 모든 기쁨을 다 준 거라고 그러죠. 부모는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사는 거랍니다. 그러니 더 애틋하게 사랑할 일입니다. 아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채지 못해도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 서효인 시인의 큰딸 은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져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아우.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서효인 시인과 함께 은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효인입니다. 네, 뭐 육회 통쾌는 아니래도 따뜻하고 재밌고 뭐라 그럴까 유머까지 들어있는 책. 그죠? 네. 어제 이제 앞쪽에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은재가 조금 컸잖아요. 이제 네. 얼마 됐죠? 지금 이제 22개월에 들어섰어요. 3살. 네. 네. 3살이면은 그 한 2년 정도. 네. 네. 오늘은 그 2년 정도의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곱슬머리 얘기는 어제 했으니까. 네. 이 책이 나올 때가 7월이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한 5달 정도 네. 되어 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은재가 17개월이었고 책이 나왔을 때 은재 동생이 태어난 지는 한 달, 뭐 3주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책을 한참 쓰고 있을 때는 은재 동생은
뱃속에 뱃속에 있었고 네. 은재는 뭐 돌잔치 하고 예, 뭐 예. 한참 잘하고 있었죠. 네. 그 사이의 기록이 책에 있어요. 앞에서 2부에서 예. 다운 증후군인 걸 알게 돼서 받은 충격, 상처,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2부는 다운 증후군임에도 우리 아이는 똑같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딸이며 네. 그리고 이렇게 일상이 유지된다. 삶은 지속된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반복해 썼는데요. 네. 삶이 지속된다. 삶의 지속이라는 것에 방점을 좀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꼭 다운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살면서도 천상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네, 어떤 후천적으로도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근데 네.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내 삶은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분들의 절망도 각자의 깊이가 다 다르겠지만 네. 적어도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 태도만큼은 확실히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실이고 팩트이기도 하죠. 네. 삶은 지속된다는 게. 네. 지속되는 걸 제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속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곧게 오롯이 받아 안아야 되는 의무, 책임이 저한테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나가는 정서를 뒤에 담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게 그게 진중하거나 무겁게 다뤄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네. 지금 말은 조금 무게가 실리지만 그게 젊은 부부가 좌충우돌 아예 초보 엄마 아빠가 좌충우돌 아이를 키워나가는 이야기 그러면서 더 돈독하게 사랑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결혼 이제 88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꽤 됐죠.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에는 88 꿈나무라고 했던 88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이 내가 26년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또 이제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해서 산재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힘든 시절을 이렇게 많이 지나오기도 했지만 살면서 맞다. 나한테도 이런 것들이 부닥칠 수 있으니까 꼭 나에게 은재와 같은 아이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도 각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망하는 분들은 그 나름의 깊이가 있듯이 각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기가 갖는 스트레스나 어른이 갖는 스트레스나 같다고 보는 게 그 아이의 정신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극대치 최대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 스트레스의 크기는 상대적으로는 최대치에 가 있다. 네. 아이들도 그만큼 힘든다는 건데 그래서 정말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거는 결혼 생활의 선배로서. 네. 그래서 삶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 딸이 장애지만 그거에 대한 편견을 내가 스스로 갖지 않도록 스스로 결심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우리 아이가 이렇다. 더 사랑을 주시라 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사부에서 주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우리의 공동체가 해줘야 할 분명히 약자이니까 장애인들은 우리 공동체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라고 한 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국가나 사회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별로 저는 국가의 섭섭함을 많이 느꼈어요. 군대에 가는 이후로. 되죠, 솔직히. 네. 안 되고 있어요. 네, 제가 군대에 간 이후로 이만큼 국가의 섭섭함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떠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하나 받으려고 하면 내야 될 서류가 너무나도 많고 그 서류를 떼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다 버려야 되는 돌아다녀야 되죠. 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일용직 노동자였다거나 시간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곁에 많은 분들이 하루 시간을 마음대로 뺄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그리고
정보도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것처럼 좋은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있는 거를 제대로 홍보도 안 해주고. 그렇죠.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이 마치 그거예요. 그거. 네. 이 겪은 사람은 아니 이 사람들이 일부러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닐까. 네. 자기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산 전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원금 뭐 하나 놓친 거 있죠. 네. 내가 그거 봤어. 그래서 네, 막 욕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산이 적대요. 예산이 깎이고 다들 예산 없다는 얘기는 거의 입버릇처럼 그건 하니까.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하자면 끝도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국가가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이나 어떤 복지혜택만큼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엄마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그렇게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사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보험의 혜택을 사보험으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운이 좋았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사보험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같은 장애지만 어떤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치료를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는 이렇게 재활 치료라고 하죠. 다운 증후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은 2살 내외의 치료를 받는 게 앞으로 40-50년 살아가는데 인생의 질 자체를 바꾸는 거죠. 네,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병원이 없어요. 이제 하나인가밖에 없다고 그러죠. 네, 그게 복지관은 하나인데 그런 어린이 재활 전용 병원은 없어요. 지금 상암동에 하나 지어지고 있는데 가수 션이 해서 기부하는 병원이 거기거든요. 네, 그거 없어요. 병원에 무슨 대기를 걸어놓으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기다려야 돼요. 사실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시간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많이 안 보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게 제가 이제 건축을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역사회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재활병원이나 이런 건 큰 돈은 들지 않아요. 재활병원은 더군다나 대단한 이런 첨단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시설들이 조금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100억 안쪽에서 병원을 질 수 있어요. 100억. 네네. 그러면 1조 가지면 몇 개 줘요? 저는 계산도 안 되네요. 100개를 줄 수 있어요. 네. 1조만 가지면 그런 100억짜리 재활병원. 예를 들어서 금촌이다. 금촌 지역에 파주 금촌 지역에 하나 지어놓으면 그 일대 아이들 다 수용하고 남아요. 그럼요.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군이 몇 개나 있겠어요? 1조만 가지면 전국에 다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만큼 또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그럼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유지보수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근데 이놈의 나라가 돈이 어디가 지금 강에 지금 가 있고 외국에 나갔고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이제 저같이 건설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100억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러실 수 있지만 수백조의 국가 1년 예산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100억은 절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사업 차원의 10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억 1조면 그렇잖아요. 1조. 네. 4대 강에 28조가 들어 앞으로 몇 조가 들어 이러고 있는데 그 1조만 가지면 지금 은재 아빠가 하는 고민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요 근래에는 국가에 대한 그런 기대는 별로 하지 않고 있고 안전하게 잘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사실 좀 좌절감이 크죠. 요즘 특히 올해는 좀 좌절이 좀
있었던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좌절감을 많이 느낀 해였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 책이 어떤 가족 중심주의 이 어려움을 가족의 사랑, 아빠의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뭐 가족주의 정도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건 그 예. 가족이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가족 내에서 그런 거고 네. 또 사회에서 할 일은 분명히 사회에서 해야 될 해줘야 일이 되죠. 있는 거고 가족이 네, 해결 예. 못할 게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작업은 조금 이제 더 밖으로 좀 퍼져 나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네, 생각 중입니다. 이제 문제가 더 크면서 네. 실제로 이 아이가 겪게 될 것들에 대한 외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 네, 네. 그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이게 다운 증후군 아이에 대한 아빠의 이야기다. 이것이 아니고 그 외연을 이렇게 많이 넓혀보고 있잖아요. 전체적 흐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책이 앞으로도 한두 권은 더 나오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면 더 좋고. 네, 사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글은 계속 써야죠. 저는 시로 데뷔를 했고 시인이지만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글 쓰고 글 읽는 거를 좋아해요. 아니 왜 야구 네. 얘기는 왜 또 안 하지? 네, 야구 산문집도 냈고 요즘 어디 보면 야구 칼럼니스트 겸 시인 이렇게 해도 소개가 되고 있긴 야구 한데. 전문가라 얘기도 해야지. 이런 산문 예. 칼럼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네. 특히 은재 같은 경우는 다 자라난다고 해도 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글은 쉽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재도 재밌게 읽고 웃을 수 있는 재밌는 동화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능력이 된다면 기회가 닿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를 벼러 나가고 네, 문학적으로 저를 계속 깎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진행자로서의 바람이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또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한 3권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 이야기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사회 현상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구조 이런 걸 조금 파악을 좀 해서 수치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써서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 봐도 할 말 없게 그래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학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당사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아니, 어깨 무거워져도 돼요. 네. 당사자이면서 더군다나 시인이고 시인이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은 통찰이나 직관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한 특성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쓰는 게 맞아요.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진 수많은 아빠들 중에 그걸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어깨를 조금 짐을 더 실어 놓습니다, 제가. 여러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우리들도 읽으면서 그랬다.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참고로 제가 고양시 환경연합의 정책위원이에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산왕동 골프장 반대 운동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골프장이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골프장에 뿌려지는 농약이나 지하수 문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거가 바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랑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농약 다 날아가요. 그러면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해서 서현 시인이 이런 아이들 문제, 실제로 아까 얘기한 정보 문제, 예산 문제 그런 걸 조금 더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블로 남았으면. 바이블. 네. 그 책 한번 봐라.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꼭 한번 거쳐가는 책. 그것도 괜찮죠? 너무 부담 많이 줬나?
근데 부담을 더 주고 싶은데. 아이고. 아, 충분히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 써야죠. 네. 아, 사실 요즘 뭐 아이 둘 한참 육아하면서 글이 안 써져가지고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시를 쓸 때는 사람이 조금 제가 산문을 쓸 때는 그렇진 않은데 시를 쓸 때는 좀 위압적이 돼요. 제가 제 상태가 되게 긴장이 올라가 있고 좀 예민해져 있고 예민해지죠. 예, 되게 좀 인상도 팍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막 5개월, 20개월 딸 아이가 막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런 상황으로까지 제가 치닫지 않아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예, 시를 쓸 수 있는 준비 상황이 안 돼. 준비 태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 쓰는 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시는 앞으로도 쓰고 물론 지금 안 쓰면 못 쓸 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이에 지금 상황에. 그렇지만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놀아요. 그냥 노는 게 나는 더 낫다고 봐요. 그냥 안 써지면 물론 고민이 오고 청탁 때문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내 앞에 꼬물거리는 내 새끼. 네. 아. 나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사실 아이들이 예뻐서 뭐 자기 방에 뭐 작업할 수 있는 방에 따로 집에 있지만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뭐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거실에 아이들 노는 동양에 저희 관심이 만약에 와장창 소리 나면 쉬고 뭐고 없이 뛰어나가게 네, 바로 뛰어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체성이나 자의식이 글을 쓰고 시는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어쩔 수 없는 다시 거니까. 돌아가고 쓰지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 써질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한 100일 넘게, 그러니까 한 120일 가까이 거의 시를 못 쓰고 살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호 산문집을 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아깝고, 어찌 보면 안 아깝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 서현 시인도 아이들, 얼마나 이뻐. 애들 꼬물꼬물하면. 다 필요 없지 뭐.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얘네 조금만 크면 또 미워져 이제. 그런가요? 조금 커서 뺀지거리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렇죠. 제가 언제 천사였나 싶을 정도로 악마가 돼 있다니까 애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여러 번 바뀌어요. 네. 여러 번 바뀌니까 지금은 완벽한 천사예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만끽하고 네. 계속 새기기 시작하면 그때 또 지옥을 느끼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들 둘 키운 아빠.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아들 둘 키운 엄마하고는 뭐 말도 섞지 말아라.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2단 접차기도 가능한. 사실 저희 아내도 되게 그 연애할 때는 목소리가 작고 무슨 말하면 귀를 옆에 대야 되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요즘은 좀 있어봐요. 좀 있으면 점점 더 커져서 좀 있으면 이 와이프의 포스에 짓눌려가지고 말도 못 붙여요. 그래서 이제 딸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는 건 있었어요. 이 애들이 뭔데 지금 나의 여자를 괴롭혀서 내 여자를 늙게 만드나 라는 와 대단한 애처가 딸에 대한 그런 애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더 따지고 보면은 그거에 원인 제공자,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저라서 별로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아요. 다 때가 있는 거고 그거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재미있게 놀아도 되고 네. 또 그게 그 책을 쓰는 거나 앞으로 시를 쓰는데 지금 느낀 감정들이 한 10년 정도 묵으면 또 다른 데로 발현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충분히 즐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더 재밌게 막 놀고 페이스북에도 그런 재밌는 얘기도 좀 더 올려주고. 네. 그래서 나처럼 별로 흔적을 안 남기고 가는 사람도 다 보고 있다는 거. 다 보고 찡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젊은 부부를 보면서 젊은 아빠를 보면서 정말로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입장에서 인생 선배니까 또 이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하면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또 느낄 거고 네. 문단의 후배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늘 내가 부담을 너무 많이 줘요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운 증후군 아이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사는 얘기, 그냥 그치. 아이를 키우는 얘기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걱정도 하고 삶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지만 네. 사실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뭐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혀가지고 나의 부모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왕따를 당하면 왕따를 시키는 애도 있는 거고 뭐 공부를 못해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부모의 걱정은 다 그 질량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모로서 빙고 걱정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다 똑같아요 부모는. 네. 그리고 걱정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다 부모랑 하나도 안 닮고 걔들 나름의 특유의 생김새가 있다. 근데 저랑 엄청 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편견이 차별을 낳는 것 같아요. 편견 그리고 잘못된 생각, 상상. 그러겠죠. 네. 그런 편견 말고 그냥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편견이 차별을 낳는다. 시인은 말도 잘해요. 아닙니다. 아니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코너만큼은 한 두 번쯤 그러니까 두 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가지 마시고 서현 시인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의미들. 이게 시인이 약간 좀 음흉한 데가 있어서요. 자기 말 속에 뭔가 하나씩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얘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자랐어 우리 딸. 책 제목이 자랐어 우리 딸입니다. 예. 많이 사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뻔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쓰기도 했어요. 이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많이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세가 나오면 제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질 않아서 예. 단지 불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거랑 상관없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읽는다는 게 사실 인쇄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남겨줄 것 같습니다. 책값이나 읽는 수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게 훨씬 많은 남는 장사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장담하고요. 만약에 장담이 깨지면 어떻게든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현 시인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모든 기쁨을 부모에게 다 준 거다. 이런 말씀드렸죠. 부모는 평생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라면 동의하실 테고요. 아이가 성장기에 있다면 절반 정도 동의하실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몸이 커가는 것과 비례해서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곤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긴 하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게 마련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아이니까 특별하다는 이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과 차별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특별하니까 나머지는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쉽죠. 두 아들의 아비로서 인정합니다만 저 역시도 아이들 공부 때문에 속도 많이 썩었고 둘 다 대학생인 지금도 이러저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녀석들이 이렇게 등짝을 보고 있으면요. 뿌듯하고 뻐근합니다. 그거로 된 겁니다. 그걸로. 은지 아빠 서효인 시인은 어떨까요? 저나 애청자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빠거든요. 부모라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 특별하지만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아이, 은지에게
축복이 함께하라고 기원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게 올 행운이 있다면 은재 아빠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